이런 형태가 있을 때 패턴 웨이퍼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칩도 있고요. 이 칩이 있고 이런 거 단어별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테스트 해주기 위해서 뽑아주는 형태의 부분들 따로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는 구분이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통상적으로 항상 뭘 나누냐면 평가할 때 센터,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평가들을 할 때 구분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웨이퍼가 커지면 커질수록 센터하고 특히 엣지죠 바깥에 여기 사이에 균일도, 소위 유니포머티죠. 유니포머티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공정의 균일도 측정이 수율과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여전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웨이퍼를 구분할 때 보시면 웨이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주변에 약간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낫지라고 해요. 낫지. 왜냐면 이거 둥글다 보니까 둥그니까 x, y 축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이 정반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낫지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예전에 팔이 칠 때는 이렇게 돼서 여기를 끊어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 존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웨이퍼의 위치를 구분해줬던 영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웨이퍼 공정인 것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를 직접 회로화해서 대량 생산한다. 그래서 웨이퍼 하나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정도의 다이가 나오고 이 다이에는 그때 상태에 따라서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소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할 거나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수율의 문제를 얘기해요. 수율 문제. 수율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얘는 뭐냐면요. 연구 개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소위 제조 기술의 문제. 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반도체 현장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이런 현상들 좀 말씀드릴 때 내가 관련된 과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들을 생각해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연구 개발을 잘 못했으면은 수율이 빵이 나오죠. 빵. 여기서 동작하는 워킹 다이라고 하는 게 아예 안 나와요. 그러겠죠? 근데 얘네가 수율이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수율이 왔다 갔다 하거나 잘 좋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뭐 국내 회사 삼성 같은 경우가 수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결국에 뭡니까? 연구 개발에서 잘 안 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제조 기술에 대한 경쟁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300mm 웨이퍼죠. 여기 보시면 웨이퍼에 칩이 1,500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사이즈가 얼마큼 작냐? 얘네가 여러분 얘가 직경이 이 반지름이 15cm잖아요. 30cm니까. 그러니까 얘가 파이 15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3.14니까 대충 이 정도 나와요.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225고 3.14니까. 그럼 얘가 1,500개니까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가 0.5 아니 0.3이시겠죠. 네, 그렇죠. 연도 3회시다. 그럼 연도 3회의 제곱이니까 요 하나의 사이즈가 0.7은 안 되겠죠. 0.6m 정도 되겠죠. 0.7 크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죠? 아, 얘네가 요 정도 사이즈네. 그러니까 이 손톱만한 크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뭐다? 3기가바이트다. 30억 개다. 30억 개다. 30억 개니까 얘가 요 정도 사이즈니까 얘 사이즈가 요 12나노 정도 된다. 요 소자의 사이즈가 12나노. 네, 여기 10나노 이만큼이에요. 지금 12나노 정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가 어려운 게 무엇이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통상적으로 900개 조건을 먼저 켜야 돼요. 근데 얘네 900개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12나노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노광하거나 소자를 만들어 주려고 치면은 얘네가 얘가 12나노가 정확히 저 스텝 떨어져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항상 공정한 스펙이 있어요. 근데 스펙을 얼마큼 관리하냐? 우리가 3%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모든 공정은 대부분 3%의 공정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가 12나노
플러스 마이너스 0.36입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0.72 나노미터. 그 0.72 나노미터가 어느 정도냐? 이게 7.2 옴스트롱이긴 하죠. 10배니까. 근데 얘가 여러분 실리콘 원자가 하나가 2.24 옴스트롱이에요. 그럼 몇이죠? 얘가 한 3개만 있으면 얘가 되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이 정도로 미세한 공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12나노 정도가 스펙인가를 알겠어. 근데 이제는 뭐 진짜로 어떻게 된다? 얘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리콘 원자가 하나 반응하거나 반응이 한 3개 정도 해버리면은 얘가 스펙 아웃인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 정도로 가장 작은 스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네. 거기서 공정 스펙이 이 정도로 어렵다. 공정 미세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이 스위치를 가장 거대한 팹에서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 여러분 팹 한쪽 라인의 이쪽 길이가 요즘에 최신이 700m예요. 건물 하나가 700m예요. 건물 700m. 엄청나게 크죠. 여기 들어가는 게 말씀에 3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거대한 팹에서 만드는데 이때 스펙이 만약 0.72 정도 돼요. 근데 얘네를 만드는 설비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대가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3,000대가 있다고 쳐놓으면 근데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900개 조건이죠. 900개 레시피가 있는데 통상 설비 한 대가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레시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데 300대 정도의 장비 필요하죠. 이해됐죠? 900개 레시피를 만드는데 장비 한 대가 레시피 3개 할 수 있어. 그러면 300대가 있어야 900개 공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쉽게 이해되시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 얘가 3,000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한 대가 있을 때, 이 한 대가 10대랑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라인 가보시면 얘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막 되는 거죠. 10호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 10호기까지가 다 성능이 다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좀 눈으로 되시죠. 여러분께서 특히 연구개발 쪽으로 가서 연구소 가서 그렇지 않고 않은 바에야 소재 개발 가시지 않는 바에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일을 하냐면 공정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든 혹은 양산 기술 엔지니어든 간에 얘네가 처음에 반도체 공정이 제가 뒤에 직무 설명 때도 드리겠지만 연구 개발을 마친 웨이퍼의 수율이 아주 낮은 것을 수율의 안정화 단계, 그 수율 한 80% 때까지 올려주는 거를 하는 게 팹에서의 공정과 설비 엔진의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20나노, 뭐 30나노 이때만 하더라도 공정 조건 잘 어떻게든 뭐 맡겨주고 막 열심히 해보면 됐는데 지금은 설비에서 할 수 있는 마진이 0.7 정도 됐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혹시라도 기계과나 이쪽에 약간 기계 쪽 관심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혹은 설비 엔진 쪽 아시겠지만은 어떤 설비가 얘네가 소위 진동에 의해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반도체의 진동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연구개발을 잘해도 수율이 나오려고 하면 이 열대 설비로 다 퍼져도 열대 설비가 항상 기능이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렇지만 그거를 해주는 거 뭐냐? 공정 레시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열대의 설비가 다 같은 성능을 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진동 하나 보자면 어디가 취약하냐면 가장 비싼 설비라고 할 수 있는 ASML 장비가 있어요. ASML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 뒤에도 영상 나오지만 웨이퍼가 이렇게 스테이션에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 아주 위에 이쪽에 설계도라고 하는 포토마스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광원이 있어요.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반사시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렇게 들어가요. 웨이퍼. 그런데 얘네가 하이트, 높이가 꽤나 높아요. UV 장비가. 근데 높이가 높으면 여기하고 여기랑 진동이 차이가 나겠죠. 진동이 심하면 아무리 공정을 잘 만들어도 유의차가 생겨요.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왜냐면 흔들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없는 정도의 흔들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CS 엔진 하시거나 ASM에 특히 ASM에 민감합니다. 예죠. 이거 장비, 포드 장비, 그리고 디퓨전 연비. 디퓨전 연비는 왜냐면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트랜지스터나 캐피시터 같은 아주 미세한 물질을 얘네가 이 공정에서 만들어요. 근데 얘도 생각보다 하이트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웨이퍼, 여기 웨이퍼 사이에 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금은 요거를 지금 장하냐 마냐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특히 20 나노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기 설비죠. 이게 설비가 끝에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벽이야. 벽이 쪽이 중앙이에요. 그러면 벽이랑 중앙도 뭐가 차이가 납니까? 습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진동을 어떻게 잡느냐 문제. 이 습도 어떻게 잡느냐 문제. 심지어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비가 이 장비가 이렇게 있죠. 이게 웹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 라인 설명드리겠지만 웹이 이렇게 있으면 웹 장비가 있으면 여기가 웨이퍼가 돌아가는데 웨이퍼 들어가고 여기 소재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가스, 케미컬, 슬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배관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얘네가 이 정도로 층고가 꽤 있는 형태의 건물인데 이 GCS라고 하는 물질이나 얘네가 공정을 진행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공정 압력이죠. 근데 공정 압력은 큰 장비 중에서 소위 펌프라고 하는 걸 연결했는데 펌프는 바깥의 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압이야. 아니면 혹은 반도체 팹에서 고도가 0이야. 고도가 400이야.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반도체 현재보다 이 정도로 미세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해서 설비의 성능, 설비의 수요를 나타낼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공정할 거라 상관없는데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이닉스 쪽 지원하실 분들은 양산 기술이기 때문에 공정 설비를 안 넣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지원하신 분도 있겠지만 7월 달에 지원이 있었죠.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포토 쪽 뽑았죠. 포토 보시면 봤더니 제가 포토 뽑았는다고 써있는데 한 30%만 공정이고 70%가 설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뭐예요? 생산 최적화 나와 있죠. 그렇죠? 미세 공정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다 뭐예요? 이런 이슈들이 이런 이슈죠. 혹시라도 이번에 면접 보시는 분도 있으면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자기소개서 쓰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의 사례 같은 것도 가져가 보세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게 등급이 있어요. A, B, C, D 등급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생산 현장의 진동 등급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죠? 여러분 계신 아파트, 뭐 집이다, 학교 건물이다, 다 뭐 있죠? 근본적으로 진동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뭐 잘 못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약간 뭐 좀 잘 우리가 모르는 약간의 뭐 있다고 얘기도 좀 있잖아요. 혹시 고층 아파트 사람께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생산 현장도 뭐가 있냐? 바로 A, B, C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나오는데 이게 6.25 마이크로미터, 얘가 12.5 마이크로미터, 얘가 25 마이크로미터, 얘가 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형태의 스펙이 있어요. 그런데 ASML 장비 있죠? 이 장비는요, 하도 미세하다 보니까 우리요, 만약에 현재 계신 라인, 뺀 건물의 진동이 요거 이상 안 되면 우리 개런티 못합니다. 공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얘네는 미세한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전 설비 아닌데 모르겠는데요? 이게 할 게 아니거든요. 여기 여러분 팹 엔지니어가 되시면요. 결국에는 공정 설비를 같이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공정 기술로 해가지고 가더라도요. 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공정하고 설비가 이렇게 있으면
공정 엔지니어 주로 많았었어요. 그 소위 조직장이나 리더들이.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반반 수준까지 됐어요. 왜냐면 라인의 수율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수율 문제가 봤더니 레서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네, 레시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데 그거 가지고 수익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결국에 보다 거기에 들어오는 장비가 어떻게 얘네가 똑같이 움직이냐. 10대가 아니면 20대가. 이 무슨 이해되죠? 네, 지금 양산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순도도 있어요, 순도. 물질이 들어오는데 얘가 99.999%하고 99.99%하고 순도 때문에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후에 여러분이 이건 뭐죠? 내가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제품사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공정과 설비 엔지가 된다고 치면 내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장비 회사나 소재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교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가 내가 장비사나 소재사에 갈 거다. 보게 되면은 요 관련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네. 요게 지금 반도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장비가 미세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공정과 제품 미세화가 돼버려서 요것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항상 뭐 교수님들이 나오시면 얘기하는 게 항상 뭐예요? 파운드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디자인 하우스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물론 그래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디자인 하우스 잘 된다고 파운드리 제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디자인 하우스 뭐죠? 설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결국에 뭡니까? 그거를 설계를 해서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 공정 장비, 설비, 팹의 항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쪽에 특히 CS 분들은 요거는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설비 백업한다. 그럴 때 특히 ASM 엔지니어들은 다 그 벽 막아놓고 하거든요. 그때 걔네가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진동계로 다 측정해놓고 다녀요. 네. 그래야 왜냐면 백업하더라도 백업할 때 어떻게든 간에 그 진동 맞춰놓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완충기 같은 거만 만들어요. 왜냐면 진동도 그 뭐예요? 파동. 진동. 물질 파잖아요, 물질.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뭐 댐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완충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 쓴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ASML 공정, 그다음에 KLA 같은 쪽이나 히타치라고 하는 그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계측 공정, 계측 공정도 민감해요. 계측 공정, ASML 같은 포토 공정, 그다음에 디퓨전처럼 이쪽 공정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것도 영향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가 요즘에 예, 중요하고 요거를 아주 바닥부터 잘하는 곳이 어디냐? TSMC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율이라고 하는 거 문제. 그러니까 다른 뭐 DSP 디자인 하우스 문제는 모르겠고, 솔직히 그거는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보다 잘하자가 뭐냐? 수율부터 올리자라고 하는 건 요쪽을 아주 오랫동안 잘해온 게 TSMC라는 겁니다. 업계에 생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팹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아시겠죠. 팹 여기가 통상적으로 3층 구조예요, 3층 구조. 그래서 메인 팹, CSF, FSF라고 하는 3층 구조 말씀드렸죠. 이게 장비가 있어요, 배관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왜 그렇죠? 물질이 들어가면 파티클이 생기니까 물질을 차단시켜야 돼요. 물질은 배관으로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3층 구조 되어 있고 공조가 이렇게 일어나죠. 공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5나 10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적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방진모, 방진장갑 다 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1000 클래스, 1000 클래스죠. 여기 CSF라고 같이 공조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네, 여기 뭐가 있어야 되니? 필터가 있는 거예요, 필터가. 녹음해주는 게 뭐
HVAC이라고 해서 히트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해가지고 HVAC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시스템 인프라도 중요한 직무입니다. 제가 오늘 직무 설명드릴 때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되어 있고 FSF로 쭉 있다. 이게 3중 구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들어갈 때 방제가 아니고 이렇게 앉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3중 구조가 있다. 근데 이게 보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배터리, 심지어 바이오까지 얘네는 거의 비슷해요. 네, 이런 소위 클린룸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 뭐 공정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뭐 디스플레이 쪽은 영어 쓰면 디스플레이 어파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좋아하진 않겠지만 특히 배터리나 이쪽을 보실 때 설비 쪽에 관심이 많다. 네, 그러면은 배터리 공에 양산에서 여기서 이런 소위 이게 장치산업이죠. 장치산업 혹은 이렇게 전자재료 산업이죠. 예, 여기서 쓸 때 이런 형태의 라인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설비의 팔계통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설비나 CS 쪽 가실 분들은요, 설비 팔계통 관련되어진 내용을 다시 보시거나, 그래서 자기 학과 연구소 찾거나, 이런 것들은 봐보세요. 네, 그거 다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게 페비에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 있고, 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인 팹이죠. 메인 팹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다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고 이 기둥도 거의 없어요. 기둥도 거의 없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라인에 이제 팹들이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다가 꽉 차죠. 그리고 이렇게 뭐죠? 쿱이에요. 웨이퍼 있는 상자 쿱. 여기에는 25매씩 크게 들어가죠. 이렇게 웨이퍼가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베이라고 해요. 베이. 어떤 길인 거죠. 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연결이 있고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그대로 해서 공기가 쑥 새겠죠. 공기가 바로 빙빙 돌겠죠. 여기가 이제 메인 팹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 바로 여기로 해서 바로 CSF가 돌아가는 거죠. 이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레이팅이라고 하지. 네, 그레이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로 딱 바닥에 막혀 있죠. 되어 있고 이쪽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여기서 무게관리나 설비 관리하다가 펜이 뚝 떨어져요. 빅볼 볼펜이. 그래서 여기 빅볼 펜이 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로 내려가는 설비 엔지한테 내려가면 혹시 가다가 볼펜 하나 있으면 갖다 줘 이러면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있어. 여러분 요새 아시겠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들은 팹에 잘 안 들어가죠. 네, 대부분 이제 소위 업체들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 특히 설비든 장비든 간에 뭐 저기 공정인지든 간에 실제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기를 다룰 줄 모르면요 실력이 없어져요. 네, 그건 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브레이팅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배관들이 생기죠. 큰 배관들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뭐 어떤 반응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칠러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뒤에 보시면 크게 보면 공조 현상 잠깐 설명드리면 공조를 하는 회사도 꽤 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조는 말씀드린 대로 클린룸스 넣어주는 회사 다 똑같아요. 이게 파이프레스 이게 메인 팹이죠. 여기가 CSF인 거죠. 1000 클래스 정도 있는 것이고 이쪽은 그레이팅으로 공기들이 새고 크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필터들이 있는 것이고요. 필터가 있어가지고 펜필터 유닛이 있어가지고 따라오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특히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무 중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인프라 기술 쪽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프라의 팹의 건설의 측면에서도 진동 여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본 경우가 됐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요거 중에서 이게 팬 필터 이 있죠. 결국에 뭐예요?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팬 돌아가서 이걸 걸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선풍기 같은 거니까 진동이 있잖아요. 얘네의 진동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스위트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인프라 쪽만. 예, 공정이나 웹서비스 분은 상관없어요. 예, 다른 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면 이거 찾아보세요. 스위트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시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웹 장비 주로 보실 거고 공정 보실 텐데 이게 바로 얘기하는 웹 장비예요. 웹 장비인 거고 여기서 우리 직무를 볼게요. 웹의 공정 기술 직무. 이건 메모리, 뭐 파운드리 상관없이 제조 기술 이쪽이에요 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설비 기술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여기를 다뤄요. 웹 설비랑 여기 보시면 설비 부품들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소부장 했을 때 부품과 장비. 네, 여기 이 부장이 요거예요. 네, 이쪽이 여기 웨이퍼가 있는 공정 반응이 된다는 거죠. 웨이퍼나 다이가 있겠죠. 잘라진 다이. 근데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요? 화학 물질이 필요해요. 화학 물질 어디서 온다? 맨 아래층. CSF에서 봐요. 반도체 물질은 가스, 케미컬, 슬러리 세 가지 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 물질은 가스, 케미컬 액체, 슬러리는 CMP에서 쓰여지는 물질들을 불러가 있습니다. 물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보시면 DI 워터, UPW 뒤에 나오시면은 여기는 울트라 퓨어 워터, 초순수라고 표현했어요. 네, 맞아요. 반도체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극성이 있으니까 물에 불순물이나 극성이 하나도 없는 게 DI 워터나 UPW라고 얘기합니다. DI 워터가 디이오나이즈드 워터, 그러니까 이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성이 없어야 되겠죠. 극성이 있게 되면 웨이퍼에 바이어스가 끼게 되면은 파티클 위험이 있으니까 공정 반응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전류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1차 배관이나 1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VM이 뭐냐면 중간 밸브인데 왜 그러냐? 이 베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지만 설비가 같은 설비가 열대가 쭉 나열되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가 가스를 같은 걸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2차 배관이라고 해요. 다른 말은 훅검한다고 얘기해요. 이 중간 물질에다가 설비에 걸어준다고 하는 걸 훅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준 가스라인이라고 얘기하고 1차 배관이 큰 배관이고 2차 배관은 얇은 배관으로 분기에 나가는 거죠. 그 중간 밸브 단계를 VM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이 막 진행돼요. 그때쯤에 뭐가 중요하냐? 화학 반응 결국에는 PV는 nRT라고 하는 형태를 만족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지만은 이때 압력과 부피, 뭐 물질, 온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폐업장 혼자가 못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펌프가 일단 필요해요. 압력에 대한 것들. 그다음 칠러가 뭐예요? 온도에 대해서 유지시켜줘야 돼요. 칠링 효과라고 얘기하죠. 냉각해주는 거. 스크러버가 뭐냐? 여기로 나오는 물질들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여러저러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물 수증 주로 수증기를 빠집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PCS라고 불렸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대 설비라고 해요. 부대 장비, 부대 설비. 여기 있는 거 위쪽을 뭐라고 하냐? 예, 팹 설비라고. 이렇게 VMB 단, 요 단, 이렇게 배관 단, 여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인프라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께 말씀드린 인프라 기술로 인프라 쪽의 직무로 해서 뭐 퍼실리티 직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쪽이. PCS는 팹 장비에 들어가 있어요. 부서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제조행 기술 담당 보시면 8대 공정이 아닐 수도 있고 이쪽 PCS 담당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부서 배치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의 큰 라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3층 구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고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좀 더 쉴까요? 3시 5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 했습니다. 5분까지 쉬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